전청조가 결국 검찰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속 송치됐는데요. 현장에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게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이 대질 조사 직전에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게 현이와 5분만 얘기하게 해달라 단둘이라고 요구를 했었다는 겁니다. 대질 조사 직전 현이와 5분만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 요청을 했다고 해요. 남현희 씨가 거절했고 대질 조사 시작과 동시에 남현희 씨의 발언은 뭘 봐? 현이와 5분만 얘기하게 해주세요. 뭘 봐? 두 사람의 입장이 극명하죠. 전청조 사기 피해는 23명 28억 원으로 한편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흥미로운 대목인데 지금 성치훈 부의장님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대변해서 정치하시는데 많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잖아요. 근데 감정선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의 공모 의혹과는 일단은 차치하고 좀 둘이 다른 것 같아요. 전청조는 뭔가 좀 절박해 보이고 현이와 5분만 얘기하게 해달라. 호칭도 현이잖아요. 한참 누님한테 누님이 아니죠 언니죠. 한참 언니한테 현이라고 하고 남현이는 근데 전청조 보자마자 뭘 봐. 감정선이 많이 상해있고 둘의 감정이 좀 완전히 대조적이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남녀 문제로 볼 수가 없고 이게 애매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제 주변에서도 지금 사실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방송 3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 주변인들도 물어보는 건 다 저 전청조와 남현희 씨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두 분의 갈등, 저 두 분의 모르겠습니다. 사랑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정리돼서 국민들이 좀 더 발전적인 뉴스를 접하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좀 빨리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난해하게 들리는데 아니 뭘 봐?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5분만 현이와 얘기하게 해달라.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사랑에서 이제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현이는 예. 뭘 봐는 이제 남현희 선수는 일단 이제 본인이 속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청주 선수가 아니죠. 전청주 씨하고 선수인 선수죠. 사기 선수죠. 사기 그렇죠. 선수. 선수급이죠. 예. 공범을 엮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청주가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 저거 공범 아니야? 아직도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전청조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여야 되니까 남현희 씨와의 공모 여부를 계속 풍기기 위해서 현이와 5분만 단둘이 얘기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남현희는 그 관계를 끊어야 되니까 뭘 봐? 그렇죠. 그럼 이제 본인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속으로 부부를 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지조사할 때 제가 안 봐도 뻔해요. 아마 굉장히 큰 소리 나고 경우에 따라 욕설도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대지조사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고소인까지 3자 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고소인은 남현희 선수가 사기에 개입했다. 이걸 끌어내야지 사실은 피해 회복이랄지 이게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소인 입장에서는 또 개입했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원수가 된 거고 지금 기소됐잖아요. 네. 아니 기소가 아니라 검찰 송치됐잖아요. 그러면 법정에서 엄청 싸울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아니냐 가지고. 그리고 이 전청조가 나이가 27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사기도 말이죠. 경험이 엄청 많아야지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편지랄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 되는데 아마 드라마하고 영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기 수법을 사기 백화점처럼 여기다 다 적용을 한 거죠. 네. 지금 두 사람의 어떤 법리 다툼 의 연장선에서 단독 범행이 아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된 전청조 입장에서는
자꾸 남현 씨와 뭔가 단둘이 공모하고 짜는 듯한 인상을 풍겨야 되고 법리 전략상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거를 싹을 잘라야 된다라는 분석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현이와 5분만 얘기하겠달라. 단둘이 뭘 봐! 이렇게 나타난 거다. 역시 수사를 많이 해본 분에게 좀 풀이를 들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좀 황당한 뉴스가 또 보도되고 있는데 전 총조가 이번엔 여자로서 남자에게 돈을 뜯어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는데 그 기간이 남현희 선수와 교제 중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남현이 만날 때 재판행에 간 전 총조. 지난해 11월 한 남성에게 내가 승마 선수인데 당신 때문에 임신해서 경기 출전 못했다. 위약금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남성에게 7,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남현희 선수와 교제하던 기간이라고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번 경우에는 이게 겹치는데 남현희 선수한테는 남자인 척 교제하고 있었고 남현희 선수 주장에 따르면 근데 그 기간에 동시에 또 다른 남성에게는 여자인 척 다가가서 돈을 뜯어내서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사기를 치려면 머리가 좋아야겠군요. 거의 천재적이죠. 멀티플레이어야. 그러니까 이쪽도 사기치면서 동시에 이쪽도 사기치고. 저 남성도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마 선수인 줄을 믿었고 임신한 걸로 믿어서 돈을 건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승마 선수고 사귀고 잠자리 하자고 해서 잠자리 하고 나서 나 임신했다. 그러면 임신하면 뭐 승마 출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이제 돈을 달라 해가지고 저기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기를 쳐가지고요. 기소가 된 게 올해 4월이에요. 네. 남현희 선수 1월에 만났잖아요. 3월부터 남현희 선수가 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 공세하고 아마 이 7,300만 원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는 적어도 남현희 선수한테 갔을 거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기 쳐가지고 이제 남현희 선수를 꼬드기고 남현희 선수에게 뭔가 굉장히 환심을 사기 위해서 편지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산 다음에 제가 볼 때 이제 남현희 선수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남현희 선수한테도 SNS에 올리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치 남현희 선수가 신원 보증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미끼로 해서 이제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현희 본인이- 선수는 저 재판 본인이 교제하던 전 총조가 재판에 넘겨지고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몰랐을 가능성이 클 그래요. 거예요. 얘기 안 하면 모를 수 있다. 더군다나 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이제 남녀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별의 경계선까지 넘나들면서 이런 사기를 치는데 성별의 경계선이요? 그렇죠. 원래 여자잖아요. 예. 근데 남자다고 해갖고 사기치고요. 성별의 경계선. 또 남자로 있다가 여자다고 또 결혼하고 임신했다고 사기치고 완전 성별을 넘나드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남현 씨 측이 공개한 교제한 전 총조와 데이트하면서 교제한 사진을 보면 또 지금 너무 두 사람이 또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또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되고 있거든요. 또 전 총조가 이거를 프로포즈한 내용이잖아요. 네. 더 너랑 못 헤어지겠다. 평생 나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살자라고 전 총조가 남현희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건데 근데 우리 성별의 경계선을 넘나든 거죠. 이거. 전에 IM 신뢰, 넥스트 타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때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남현희 감독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요. 저라도 감동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 문장하며 그런 것들은 아마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식으로 하면 감동을 할 것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전 총조가 쓴 모르겠어요. 편지가 공개됐어요. 사랑하는 현이야. 예. 저희도 있습니까? 편지? 그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편지 보시죠. 전 총조가 쓴 편지. 처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낯설지만 행복하다. 전 총조의 애칭, 조조도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고 싶어.
조조는 그 삼국지에 결혼도 하고 내 와이프랑 시간도 보내고 싶다라며 편지를 썼습니다. 아, 이렇게 손편지를 썼군요. 한 유튜브 매체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남현이랑 말이야 라며 구구절절하게 이제 어떤 구애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많이 사랑하는 또 사랑한다 현이야. 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또 여당의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네, 뭐 뉴스가 거의 다 끝물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내용들이 무슨 당시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터뜨린 것 아니냐. 근데 느닷없이 전청조 씨가 튀어나오면서 이선균 씨가 뉴스가 덮이게 됐는데 예. 그럼 전청동 씨 사건은 이선균 씨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서 터진 겁니까? 뭐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뉴스를 너무 덮고 있어서 보는 국민들 볼 때는 참 희한하기도 하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기도 하고 바라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이런 희대의 사긴 사건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고 또 여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20억이 넘는 피해액이 있다는 것. 아무튼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사기에 대한 엄단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참 봐도 끝이 없을 정도로 희한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 끝의 결말이 어떻게 나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남현희 씨와 전총조의 주장이 엇갈리는 대목 중에 가장 기상천외한 대목은 성전환한 남성인 줄 알았다라며 임신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현희 씨. 전천국 씨는 나의 정체에 대해서 남현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 그런데 지난 3월쯤 전총조가 남현희에게 선물한 명품 아기 신발과 임신 축하 케이크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블랙젤리맘, 태명이 블랙젤리였다라고 해요. 블랙젤리 파파, 그러니까 아빠다라고 전총조가 엄마다라며 남현희에게 있지도 않은 아기에게 블랙젤리라는 태명까지 붙여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임신을 했었다는 건지. 근데 성 전환도 안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임신은 될 리 만무. 그럼 블랙젤리는 뭔지, 아기 신발은 또 뭔지. 자, 이왕 이렇게 문제 제기된 거 이건 풀어야 돼요, 반드시. 청와대 국민 소통수석을 역임하신 박수현 수석께서는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블랙젤리라니요? 제가 우리 그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앵커께 질문하실 때 여당의 지도부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냐, 이게 황당한 질문하는 걸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저한테는 뭐라고 질문할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는 글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제 뭐 지역에 활동을 하기 바빠서 이 사건의 전개나 이런 것들 자세히 내용은 모릅니다만 지금 앵커가 보여주신 이거 보고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계속 속이 좀 메스꺼워요, 정말로. 그러면서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는 게 애초에 선한 본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성선설이 맞을까? 사람 애초에 악한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성악설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앉아 있거든요. 도대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정도로 정말 논평하고 싶지조차 않은 그런 행동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이런 걸 가지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한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도 자괴감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설마 이 정도의 수준이 사람이 평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특별한 희대의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뭐 사회에 이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사람 평균 본성의 평균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또 김병민 최고나 저 같은 경우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러한 것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회를 좀 어떤 속상하게 하거나
사회를 막 어떤 예. 가치관이 흔들리게 하거나 이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막아줘야죠. 좀 그런 막는 예. 역할 이런 역할들을 정치권이 네.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듣고 있습니다. 남현희 전 총장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저희가 보도하는 이유는 오늘만 해도 사기 피해자가 23명, 사기 피해액이 28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를 친 중심에 전 총조가 있었고 전 총조가 어떤 수법으로 도대체 사기를 쳤길래 이렇게 무수히 많은 국민들이 생떼 같은 돈을 뜯겼는지 그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점 국민 앵커로서 촉구합니다. 멋있었죠?